네, 네. 닭고기는 많이 커죠. 자, 오늘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요즘에 일본 증시 엄청 잘 나가는 것 같고요. 미국이야 뭐 원래 잘 나갔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남우 회장님으로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한국 가버넌스 포럼 아, 회장이 되셨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아마 좀 오늘 해주실 것 같은데 확실히 이남우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네. 아유, 요즘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대통령과 그 축하의 대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봤습니다. 네. 기사도 보고 화면도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온 답이 상속세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대로 된 진단에 제대로 된 해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보는 것보다 네. 밖에서 대한민국 그 금융시장 증시를 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겠죠. 네, 객관적이고 네. 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제가 해외 활동을 좀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후배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네. 작년에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한국계 운영력들이 해골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쇼스키즈 당해서 그렇죠. 쇼스크위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면서 한국은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제 후배 중에 또 이제 어디 유럽 그 연기금에서 아시아 대표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회의를 들어가면 자기가 낯을 못 든다고 한국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밖에서 보는 시각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뭐 다행히 우리 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뭐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얘기하는데 그 아직 핵심을 그 찝지 못하고 해결책이 약간 그 미봉책에 가까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금년에 보면 이미 일본은 주가가 어제도 올라서 네. 10%가 올랐고 우리나라 주가는 8%가 빠졌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그래서 다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길게 3년, 5년, 10년을 놓고 봐도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언더퍼폼하는 주요 경제국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이슈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이제 그런 것을 찾아보면서 왜 일본은 지금 대세 상승 5년, 10년에 들어갔고 이제 그런 것을 좀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일본은 왜 잘 나가고 우리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첫 페이지 제가 이제 갖고 온 자료를 보시면 네. 요즘 외국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영어로 그 they have burned the bridges.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이미 걸어온 다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쓰는 말인데 절대 안 돌아간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고 대부분 외국 투자가가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지금 진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고 변하고 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일본과 우리의 차이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일본하고 한국의 주가는 10% 상승, 8% 하락이고 1년간 놓고 봐도 일본은 38%가 올랐고 우리는 단지 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그러면 1년은 그럴 수 있다면 증시라는 건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뭐 일본은 30년 내렸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시장을 평가할 때, 기업을 평가할 때 좀 길게 봐야 돼요. 1, 2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3년, 10년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지난 3년 동안 연 주가가 2%씩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배당이 포함되니까 배당 2% 받은 거 감안하면 매년 4%씩 빠진 거죠. 네. 그렇죠? 아, 저거 감안해서도 2% 네, 빠졌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연 9% 올랐고 미국은 뭐 보통 한 연 10% 정도 오릅니다. 일본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연 12%.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10%씩 오른다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미국을 가야 되네. 아, 그 10년 동안 매년 12% 그러니까 저 평균 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 10년에 내가 미국 시장을 다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가 있죠. 좀 더 긴 그 그러니까. 시각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연 5%. 좀 낮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미국 반열에 들었어요. 연 10% 수준에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연 5%라는 건 배당 수익률 2%를 빼면 3% 올랐는데 솔직히 이거 삼성전자 빼고 계산하면 우리 10년 동안 주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실제 기업이 존재한다. 만든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죠. 예. 네. 아 그래요? 아 이거 뭐 우리가 돈을 못 번 거예요 회사들이? 아니면 뭐 돈을 벌었는데도 딴 데다 기업들이 네. 성장을 했는데 네. 그 성장을 주주들과 제대로 나누지 않은 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업과 상관없는데 투자한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오리온이 바이오 투자한다 그래서 주가가 이틀 사이에 22%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대한민국 기업들 이거 매섭다. 투자자들 매섭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진짜 뭔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죠. 그래서. 네. 예.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저도 이 표 보고 약간 놀랐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일본 좀 관심이 있어서 일본 자료를 많이 보는데 니케이 데일리, 그러니까 일경이죠. 근데 여기 보면 지난 12년 동안 2012년 이후로 그 일본, 미국, 유럽의 이제 기업이익의 증가 폭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한 12년 동안 2.1배, 한 110% 증가했습니다. 연 한 7, 8% 증가하죠. 그리고 유럽은 당연히 그거보다는 못한 한 50% 증가를 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본이 미국보다 더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배, 그러니까 200% 증가했는데 그 차이가 두드러진 거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최근에 몇 년 동안 구조조정, 이 거버넌스 개혁이 되면서 일본 기업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꾸준히 진행되어 온 데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3, 4년 동안은 주주 환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 자산 같은 거 팔고 그러면서 사상 최고의 이익을 지금 3년째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이익이 그만큼 올라서 실제 밸류에이션은 요즘 이제 일본이 시장을 개편해서 한 1,600개 대기업이 모인 걸 프라임이라고 하거든요. 프라임 시장. 그래서 네. 이제 거기 퍼가 한 15배. 그래서 여전히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자금들이 작년에 한 40조 원 일본에 들어갔는데 올해도 지금 외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중국을 떠난 자금인데 네. 일본의 구조적인 변화에 이제 이건 큰 사이클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워렌 버핏 아저씨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네. 딱 요때 들어갔다니까. 요때 그 저 빨간 그 박스 안에 딱 요때 네. 일본 상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사고 대단하세요.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왜 그걸 투자했는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지나가고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벌써 감을 잡으신 거죠. 대단하시다 진짜. 비행기 타고 또 일본 그 나이에 일본 왔다 갔잖아 작년에. 아. 한국도 잠깐 네네. 왔다 가시지. 그럼 일본 기업들 중에 뭐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사례 같은 걸 좀 보여주시면 네. 조금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정책적인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죠. 이제 먼저 기업단을 보면 그 우리가 보통 뭐 많이 들어본 뭐 NEC, 후지스, 뭐 히타치 이제 이런 기업이 옛날에 좀 방만하게 경영이 되던 30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컸습니다. 일본 최대 전자 전기 기업들인데 이제 여기들이 보면 무수익 자산 같은 걸 많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파나소닉이라고 하죠. 2차 전지 여기 많이 하고 우리랑 경쟁하는 데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미국 사모펀드 아폴로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 NEC 같은 데는 1년 사이에 주가가 2배 올랐어요. 그래서 PBR이 0.7배인 게 1.4배가 되고. 0.7이었어요. 예. 요즘 이제 일본이 PBR 1배 낮은 데들은 반성하라 그러고 이제 공개 서한을 거래소 이사장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그 금융위원회도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많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또 촉매가 됐던 게 일본 자체 토종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큰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일본에 다 상륙해서 일본의 구조조정을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사회이사. 그러니까 일본 같은데 최근 놀라운 게 일본 이사회 사회이사의 30%가 외국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외국인이라는
국적을 갖고 들어와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도 좀 있지만 그만큼 이 이사회도 획기적으로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저 NEC 같은 경우는 그러면 특별히 돈을 더 번 게 아닌데 그냥 주가가 2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도 이제 비용 조정을 하면서 네. 조금 이익이 늘어났지만 이제 일본은 되게 우리 비슷하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무수익 자산, 그다음에 이제 상호주라고 이제 뭐 자회사나 관계회사 또 지분 많이 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정리하면서 자산과 투자의 효율성이 이제 올라간 거죠. 아. 네.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럴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예. 네네. 네. NEC 사례를 좀 봤고요.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일본의 그 변화를 주도한 것은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좀 약간 범상에 카리스마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일본 거래소의 CEO인 그 야마지상. 일본은 이제 상을 붙이죠,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 뭐를 했던 분이냐면 그 노무라 증권의 IV 총괄 사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워튼에서도 MBA를 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고 노무라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의 아시아랑 유럽을 인수해서 이제 이걸 총괄 진두지휘해서 이 제대로 된 정통 자본주의는 이런 거다. 이제 그걸 잘 아는 분이어서 이제 동경 거래소 와서 이제 기업들이 그 경쟁력이 없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는 제품을 파는 데만 치열하게 싸우지만 실제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다툽니다. 투자가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경 거래소는 이게 상장 회사죠. 상장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민간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거래를 늘리면 여기가 주가가 뜨는 네. 그런 구조라. 네. 그래서 이제 금융의 그 리더십이 되게 여기서는 좀 돋보인 상황이었고 그 이분이 보낸 핵심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들을 만한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공개 서한이나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첫 번째는 기업들이 주주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라.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두 번째는 한국 기업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경영진은 단순히 매출, 이익, 마켓쉐어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매출,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증가만 얘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투자가들이 관심이 있는 자본 비용과 주가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회사, 당신 회사의 주가나 PBR이 낮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경영진은 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주주를 위해서. 그러면 독립된 이사회가 PBR이 낮은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라. 이게 놀랍습니다. 근데 네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데 무조건 뭐 돈 번 것을 퍼주는 그러한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만 하라는 게 아니라 투자 R&D 그다음에 모든 것을 큰 그림을 보고 하라. 그러니까 상당히 진짜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령 ROE 개선 계획 같은 걸 이제 기업들이 발표해야 되는데 그걸 연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서 주주들 피드를 받고 계속 그걸 반영을 해라. 뭐 상당히 훌륭합니다, 진짜. 네. 아니 근데 이건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런다고 기업들이 잘 따르나요? 일본의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영어로는 이제 네임 앤 쉐임이라고 이것을 잘 따르는 기업과 안 따르는 기업을 우리가 구분해서 그 리스트를 발표하겠다 그러고 실제 지난주 1월 15일 날 첫 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이러한 그 거래소의 그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권고를 따르는 기업 리스트를 발표를 했고 그 발표에 포함이 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따르지 않은 것을 알죠.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데는 처음에 변화는 어렵지만 네. 이게 이제 대세가 되면 나머지가 다 따르거든요. 이제 그러한 그 심리적인 점을 또 이분이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본이 한 1, 2년 전만 해도 PBR이 1배 미만인 회사가 전체 한 반쯤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 60%쯤 돼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PBR 1배 미만인 회사들이 미국은 5%, 유럽은 20%쯤 되는데 이제 야마지상 얘기가 우리는 몇 년 내에 미국, 유럽 수준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PBR이 1배 미만인 회사를 거의 없애겠다는. 근데 이제 밑에 자주색 같은 경우는 0.5에서 1배 안 되는 데고. 그렇죠. 그다음에 파란색 좀 짙은 파란색이 한 배, 1점 몇 배쯤 되는 데고 네네. 하늘색이 이제 2배 이상 되는 네네, 데인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금 1년 사이에 일본 기업들의 PBR들이 오르기 시작해서 네. 지금 이제 이 PBR 1배 미만인 회사가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기업 개선 계획을 발표하라고 이제 거래소 이사장이 공개 서한을 그 개별 기업 CEO랑 이사회들한테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미 그 진행이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정도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에는 이 개선 계획을 발표한 회사가 전체 상장 회사의 20%,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계획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데가 이제 11%였는데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는 그 발표한 데가 20%에서 40%로 2배 뛰었고 준비 중인 데가 여전히 9%.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소니, 파나소닉 이런 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도요타는 이제 일본의 지존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자존심도 있고 PBR이 1배가 넘어서 우리는 발표를 안 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주주 환원을 하고 PBR을 계속 높이는 밸류에이션 높이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매달 발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증권사 대표를 해서 비즈니스 드라이브 거는 걸 알죠. 그래갖고 네네. 기업들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서 안 하면 나중에 망신을 주는 식으로 창피하게.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금융위가 이제 이러한 방안을 뭐 상당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기업들 채찍질을 하고 당근도 주고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지 일본은. 네. 실제로 그게 효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많이? 그래서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평가가 것처럼 좋아지나 봐요. 지금 밖에서. 이제 뭐 일본 시장의 PBR이 1배 미만에서 지금 1.4배로 올라왔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은 이제 모건 스탠리 그 전망인데 네. 내년 2025년이 되면 이러한 그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면 PBR이 한 1.8배까지 올라간다. 미국이 이제 일본이. 네, 일본이. 그래서 이제 대략 그 주식으로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2년 동안 앞으로 추가로 주가가 한 30% 더 오른다.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우리 PBR 얘기하는데 PBR은 너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정상이 돌아가면 이거는 왜냐 과거를 보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건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네. PBR은 조금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일부 뭐 PBR을 엔비디아 걸 적용하면 삼성전자가 몇백만 원 간다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그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나 일본은 PBR을 적용을 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자본시장에서는 좀 낙제생에 가까운. 근데 우리나라요? 일본이 이제 네.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가 낙제생이에요? 자본시장에서는 거의 그렇지. 아니 뭐 여기 보니까 뭐 어디 저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뭐 인디아, 뭐 UAE,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 낙제생이에요? 우리가 경제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 그 대표하는 유럽계 연기금 대표하는 후배 얘기대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자본시장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기 수익률이 네. 지금 뭐 턱없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아니 근데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 어쨌든 경제만 발전하진 않을 거고 거기에 뭐 자본에 대한 이해 혹은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같이 가잖아요. 또 어떻게 우리는 그 자본시장만 그렇게 근데 그게 꼭 1대1의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중국이 주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예. 근데 중국은 요즘 성장이 둔화됐다 그래도 실질 성장이 한 5% 되고 10년 전에는 10%씩 성장을 했죠. 그래서 네, 그거를 명목 기준으로 치면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15% 명목 기준으로 성장했는데 기업 이익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투자를 하고 거버넌스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은 같지만 1대1의 상관관계는 아닌데
일본은 저성장을 보이지만 경제는 기업이 마이크로 레벨에서 다이내믹하게 지금 변하고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하고 있다. 네. 이제 우리한테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하여튼 PBR 기준으로는 전 세계 꼴찌인 것도 거의 맞죠? 뭐 저희보다 좀 낮은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 뭐 러시아나 뭐 터키 이런 데들. 예. 네. 그러나 하여튼 세계 최 밑에 있는 건 거의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실력을 저희가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장 주의 30%를 미국, 영국을 비롯한 외국계에서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네. 네? 이런 회사를 근데 이런 나라 이런 저 주식을 외국계 기업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싸니까? 좋아질 줄 알았지. 그래도 근데 이제 뭐 외국 투자가들이 옛날에 되게 한국을 그 벤치마크 대비 오버웨이트를 한 건 사실인데 네. 지난 몇 년 동안은 비중을 계속 줄여왔죠. 줄였죠. 그래서 이제 언더웨이 상당히 많이 지금 언더웨이트입니다. 근데 뭐 안 좋게 본다고 제로를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언더웨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뭐 그렇죠. 가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뭔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뭔가 조금 물꼬가 트이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데도 있죠, 되게.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뭐 하겠다는 뭐가 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좀 나오고는 있죠. 목소리들이. 뭐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도 뭐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뭐 그 상생 토론회인가 그것도 여러 번 개최되고 네.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정부도 지금 많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저는 조금 관심을 갖는 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라는 것은 이제 그런 미션을 대통령이 정부한테 줬다는 건 아마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금융위원회가 이제 언론 발표된 걸 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거의 지금 일본이 하는 것을 따라간다? 그대로 하는 건데 뭐 저는 100%라도 오히려 베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거의 모범 답안 같이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상장사들의 좀 저항이 좀 있을 것으로 이제 이것을 그 시행을 하면 이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 것은 기업들의 문제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장기간 성장을 못했는데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이제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장사들은 특히 이제 경영하는 사람들은 주가를 이렇게 올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던데 맞나요? 뭐 실제 그 상속 증여세 문제 때문에 대주주 패밀리가 직접 들고 있는 상장사는 이제 주가를 올릴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뭐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를 릴리스해서 주가를 뭐 현상 유지 정도 하는 거에 만족하는.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사회에서 우리 장기간 주주들한테 수익을 안겨준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반성을 하고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사회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 이사회들이 이제 대부분 아직 그렇지는 못하다.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이사들이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던 주주의 권리나 주주의 그 공평한 대우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금융위가 이번에 이제 밸류업을 하겠다는 게 일본 같은 데 보면 진짜 이사회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해서 반성을 하고 개선책을 개별 기업이 발표를 해야 되고 그것을 액션을 팔로우하라고 지금 거의 강제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변화를 또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가치를 좀 평가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나라 간판 기업들 몇 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네. 우리도 현금을 몇십 조를 고간에 그냥 쌓아두는 회사들도 많고 네. 무수익 자산의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몇십 조를 깔고 가는 데들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주주를 위해서 제대로 돌아간다면 실제 주가가 지금보다 50%, 100%, 200%씩 오를 수 있는 데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EC가 본업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주가가 2배 올랐잖아요. PBR이 0.7에서 1.4배 오른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본적인 잠재력이나 경쟁력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보다 더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 바퀴일까요? 아니 그 최대 주주라는 사람들이 이 주가 오르면 자기네들이 싫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의 스티브 잡스 그 유가족들도 네. 물려주고 싶고 그 계속 지분 물려주면서 꽤 많은 상속증여서 내잖아요. 미국은 상속증여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초부자들은 또 상속증여서 많이 내요. 살짝 부자들은 거의 안 내지만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20% 지분이 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식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이게 희석화가 되잖아요. 우리 최대 주주는 65%까지 상속세를 내니까. 근데 자사주를 많이 사서 소각을 하면 나의 지분율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 왜냐하면 같은 파트너인데 사업 파트너인데 배려를 그 하는 게 사람들은 맞죠. 최대 주주에 대한 미련이 없고 경영의 성과를 페어하게 그냥 받으면 내가 부자로 사니까 그.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자기 패밀리가 다 결정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이른바 말도 안 되는 경영권을 계속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본질이 상속 증여 세율인지 아니면 경영의 세습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봐야 뭐 돼요. 본질이 바뀐 면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가버넌스 포럼에서 네. 이제 이남우 회장님께서 네. 잘해 주십시오. 3%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을 더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저 뭐 객관적인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목소리를 저희 포럼이 열심히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남우 회장님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방향 답안들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